70세 남편의 고백, 69세 아내의 반응은?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것으로 평범해 보이는 노부부의 삶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김진수 씨와 박영애 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올해 70세, 영희 씨는 69세로 결혼한 지 45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노부부였지만 이들의 삶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진수 씨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만개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수 씨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편지 봉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야. 나는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사랑했어. 비록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있었어. 부디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꼭 결혼해. 내가 주지 못한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바라. 편지를 읽는 진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편지는 45년 전, 그가 영희 씨와 결혼하기 직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의 첫사랑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진수 씨는 그녀의 유언대로 영희 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결혼 후에도 수진을 잊지 못했습니다. 매년 수진의 기일이면 몰래 그녀의 묘소를 찾아갔고 이 사실을 영희 씨에게는 숨겨왔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것입니다. 진수 씨가 편지를 다시 접어 넣으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영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영희 씨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 수진 씨가 보낸 거죠. 영희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수 씨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영희 씨가 수진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진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당신에게 숨긴 게 있어요. 수진 씨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진수 씨는 충격을 받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의 첫사랑을 알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진수 씨 옆에 앉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죽기 전에 나를 찾아왔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달라고 부탁했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간절한 부탁과 당신을 향한 그녀의 사랑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진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당신을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멀리서 지켜봤죠.
하지만 당신이 수진이와 사귀는 걸 알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나를 찾아와 부탁했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5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자신과 달리 영희 씨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곁을 지켜준 것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수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진수 씨와 영희 씨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은 없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수 씨는 영희 씨와 함께 수진의 묘소를 찾아갔고 영희 씨는 수진의 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약속대로 진수 씨를 잘 지켰어. 그리고 나도 행복했어. 고마워.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묘소를 다녀온 후 영희 씨는 진수 씨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딸 은주가 수진이의 조카예요. 진수 씨는 깜짝 놀라 영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주는 그들의 외동딸로 현재 40세가 되어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언니가 있었어요. 하지만 언니는 은주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수진이는 조카를 고아원에 보낼 수 없다며 나에게 부탁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은주를 입양해달라고요. 진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딸이라고 믿고 키운 은주가 사실은 첫사랑 수진의 조카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은주가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은주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수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영희 씨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은주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주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은주를 맞이한 진수 씨와 영희 씨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수진을 닮아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진수 씨와 영희 씨는 은주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은주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실 저도 두 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수진 이모의 친구의 아들이에요. 진수 씨와 영희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은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가 수진 이모의 대학 동창이었대요. 그리고 수진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겼다고 해요. 언젠가 자신의 조카와 친구의 아들이 만나게 될 거라고요. 진수 씨와 영희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진이 이 모든 것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은주는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내 친구 영희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고, 그녀라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영희야, 내 부탁을 들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 조카 은주를 맡아줘서 고마워.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그때쯤이면 우리 모두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고,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곧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진수 씨와 영희 씨는 준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도 함께 왔는데, 그녀는 수진의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진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살아있을 때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영희도 정말 아꼈죠. 수진이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그날 저녁, 모두가 함께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수진의 영혼도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진수 씨는 영희 씨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진수 씨는 영희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희야, 4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 당신이 감내해야 했던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됐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영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모든 비밀이 사라지고 진정한 마음을 나눈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또 다른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 생전에 막대한 재산을 보험으로 남겼고 그 수익금이 45년 동안 쌓여 엄청난 금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모두 은주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이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보험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가 40세가 되는 해에 찾을 수 있도록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현재 그 금액은 약 50억 원에 달합니다.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이렇게까지 준비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수진 이모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남긴 거예요. 은주는 그 돈으로 의료봉사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수진의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진수 씨와 영희 씨도 재단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재단은 불치병 환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호스피스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주와 준호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수진이 생전에 좋아했다는 바닷가 근처의 채플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은주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45년 전 수진이 떠났을 때는 슬픔뿐이었지만 이제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연결해준 이 모든 인연들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영희 씨는 진수 씨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결혼 45주년 기념 선물이에요. 진수 씨가 상자를 열자 2개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에는 형원한 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아무런 비밀 없이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진수 씨는 영희 씨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0세와 69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 한 번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였습니다. 진수 씨와 영희 씨는 곧 할아버지. 진수 씨는 영희 씨와 함께 육아용품을 준비하러 나갔습니다. 백화점에서 아기 옷을 고르던 중 진수 씨는 문득 4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은주 처음 데려왔을 때 기억나? 그때도 이렇게 아기 옷을 골랐었지. 영희 씨도 그때를 회상하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당신은 분홍색 옷만 사려고 했죠. 딸이라고 너무 좋아해서. 두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은주가 친딸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드디어 은주가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쌍둥이가 태어났고 여자아이는 약속대로 수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진호라고 지었는데 진수 씨의 진자를 따온 것이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진수 씨와 영희 씨는 손을 잡고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인생이 참 드라마 같지 않아?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드라마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써내려간 이야기니까요.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70세와 69세의 나이였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청춘처럼 싱그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진수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없었기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4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고백하고 아내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수진이 남긴 사랑의 유산은 우리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남은 인생을 아내와 함께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일기를 쓰고 있는 진수 씨에게 영희 씨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쓰세요? 우리 이야기를 쓰고 있어. 언젠가 손주들이 크면 들려주고 싶어서. 진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영희 씨는 진수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진수 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은 45년 전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진수야, 고마워. 내 부탁을 잘 들어줘서. 영희와 행복하게 잘 살아줘서. 그리고 은주를 훌륭하게 키워줘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진수 씨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고마워. 네가 연결해준 이 모든 인연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어.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진수 씨가 눈을 떴을 때 옆에는 영희 씨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영희 씨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다음 날,
진수 씨는 영희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여행을 가자. 신혼여행 때 가지 못했던 곳들을 다녀오자. 영희 씨는 기뻐하며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수진이 생전에 가고 싶어 했다는 스위스였습니다. 수진의 영혼과 함께 여행하고 싶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은주와 준호, 그리고 쌍둥이들까지 모두 함께했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많이 행복하세요.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저희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건강히 다녀오세요. 진수 씨와 영희 씨는 가족들을 한 명씩 안아주었습니다. 특히 갓난아기인 수진을 안을 때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여행 다녀와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줄게. 진수 씨가 속삭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영희 씨는 진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덕분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었어.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 두 사람은 산 정상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여행 중에 진수 씨는 영희 씨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을 다시 올리는 게 어때? 이번에는 진짜 우리의 마음으로. 지난 45년 동안 나의 부족함을 감싸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가 되든 매 순간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영희 씨도 눈물을 흘리며 서약했습니다. 진수 씨,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비록 복잡한 사연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치 하늘에서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진수 씨와 영희 씨는 더욱 활기찬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수진의 사랑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재단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수진의 대학 후배라고 소개했습니다. 선배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편지를 남기셨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찾아가라고 하셨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진수 씨에게 전했습니다. 편지에는 수진의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에게. 동시에 보편적인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영희 씨가 제안했습니다. 이 소설을 출간하는 게 어떨까요? 수익금은 모두 재단에 기부하고요. 모두가 동의했고 소설은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서 진수 씨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수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영희 씨도 덧붙였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닌 나눔입니다. 질투가 아닌 축복입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요? 수진이 또 물었습니다. 진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함께해 주었거든. 그것이 진짜 사랑이란다. 영희 씨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진이도 나중에 크면 그런 사랑을 하게 될 거야. 금혼식 파티에서 진수 씨와 영희 씨는 다시 한번 춤을 추었습니다. 50년 전 결혼식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진심으로 행복한 춤이었습니다. 은주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진실과 용기,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희도 두 분처럼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진수 씨와 영희 씨는 정원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참 멀리 왔지.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진수 씨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더 남았어요. 함께 걸어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0세에 시작된 진짜 사랑은 이제 더욱 깊고 아름답게 연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진수 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영희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 진수 씨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진수 씨는 영희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먼저 가더라도 슬퍼하지 마.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잖아. 영희 씨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직 우리가 함께할 일이 많아요. 손주들 결혼식도 봐야 하고 증손주도 봐야죠. 진수 씨는 약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만 약속해줘.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겠다고.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하지만 당신도 약속해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며칠 후, 기적처럼 진수 씨의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진수 씨는 영희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어. 당신은 나의 생명이야. 퇴원 후, 진수 씨와 영희 씨는 더욱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일기를 썼습니다. 어느 날, 손녀 수진이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발표를 해야 한다며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발표하고 싶어요. 진수 씨와 영희 씨는 손녀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각색해서 말이죠. 수진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와, 정말 영화 같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진짜 로맨틱해요. 발표 날, 수진은 학교에서 조부모의 사랑 이야기를 발표했고 최우 수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수진 학생의 조부모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상장을 들고 온 수진을 보며 진수 씨와 영희 씨는 뿌듯해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수 씨는 80세, 영희 씨는 79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건강했고 사랑도 변함없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가 진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봐요. 남은 인생 동안 꼭 하고 싶은 일들을. 두 사람은 함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증손주 보기, 100세까지 함께 살기,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서로에게 사랑해라고 말했고, 작은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은주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진수 씨와 영희 씨는 기뻐했습니다. 버킷리스트의 하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를 닮은 손자였으면 좋겠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진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를 닮든 건강하기만 하면 돼. 우리 가족이 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야. 출산일,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진욱이라고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진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매일 새롭게 사랑하는 거죠. 영희 씨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면 사랑은 저절로 깊어져요. 인터뷰가 신문에 실린 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노년의 부부들이 많았는데 그들도 진수 씨와 영희 씨처럼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진수 씨와 영희 씨는 노년의 사랑학교를 열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모임이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50년을 살았지만 진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시작하고 싶어요. 그 할머니의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에게 미안한 게 많은데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어요. 진수 씨와 영희 씨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을,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모임은 점점 커졌고 수진의 사랑 재단의 주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많은 노부부들이 다시 사랑을 찾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진수 씨는 영희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사진첩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했는지 알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갈 거야.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사진첩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진은 최근에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행복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고마워요. 이 사진첩은 우리 가족의 보물이 될 거예요.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장이었고 매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85세가 된 진수 씨의 생일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증손주들까지 포함하여 대가족이 된 것을 보며 진수 씨는 감격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이 가족이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영희 당신이 있어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끄기 전 진수 씨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영희와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촛불을 끈 후 손녀 수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원을 비셨어요? 진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와 영원히 함께 사는 거란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진수 씨와 영희 씨는 다시 정원에 나와 앉았습니다. 이제는 그들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정말 잘 살았지? 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가장 밝은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별이 수진인 것 같아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진수 씨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로 나는 85세가 되었다. 15년 전 70세의 모든 비밀을 고백하고 새롭게 시작한 이후 내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영희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다. 수진이 남긴 사랑의 씨앗은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 많은 열매를 맺었다. 나는 남은 인생도 영희와 함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진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일기를 마친 진수 씨는 영희 씨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먹으러 갔습니다. 식탁에는 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차렸네,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니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엄마,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쓴 논문이 국제학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상금으로 수진의 사랑재단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진수 씨와 영희 씨는 기뻐했습니다. 딸이 그들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데?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은주가 설명했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증과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처럼 다시 사랑을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수 씨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우리도 돕겠다. 그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많은 노인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수 씨와 영희 씨는 직접 상담에도 참여했고, 그들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진수 씨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제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이었어요. 당신의 아내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내는 항상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영희 씨가 덧붙였습니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희망을 찾았고 점차 밝아졌습니다. 나중에는 프로그램에서 만난 할머니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진수 씨와 영희 씨는 더욱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90세가 된 진수 씨의 생일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수진의 대학 동창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두 90세 전후의 나이였지만 수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비록 일찍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다른 할머니도 덧붙였습니다. 진수 씨와 영희 씨가 수진이의 뜻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가고 있어서 수진이도 기뻐할 거예요. 진수 씨와 영희 씨는 그들과 함께 수진을 추억했습니다. 비록 수진은 없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 씨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수진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나이든 모습이었습니다. 진수야, 영희야,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나도 행복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니?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내가 꿈꾸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살고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 그리고 100세 생일에는 내가 직접 축하하러 갈게. 꿈에서 깬 진수 씨는 영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씨도 깨어 있었습니다. 나도 같은 꿈을 꿨어요.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증손녀 수진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25세가 된 수진은 의사가 되어 할아버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꼭 제 결혼식에 오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저를 신랑에게 인도해 주세요. 수진이 부탁했습니다. 진수 씨는 감격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수진이의 결혼식을 놓칠 수 없지. 결혼식 날. 저는 90세의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두 분이 보여준 사랑의 힘 덕분이에요. 진수 씨와 영희 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진수 씨와 영희 씨의 댄스였습니다. 100세와 99세의 나이에도 그들은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정말 100세까지 함께했네. 진수 씨가 속삭였습니다. 영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더 함께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춤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그날 밤, 진수 씨와 영희 씨는 다시 정원에 앉았습니다. 100년을 살아온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영희야,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진수 씨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연인들처럼 반짝였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100세와 99세의 부부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했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다음 생에도 만나자. 영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함께해요. 비밀 없이, 오직 사랑만으로. 두 사람은 약속의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100년의 삶, 50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30년의 진정한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정원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수준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 씨와 영희 씨는 서로에게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 영희야. 나도 사랑해요, 진수 씨. 그들의 속삭임은 밤 공기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수진이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뿌린 사랑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숲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70세 남편의 고백으로 시작된 한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비밀과 진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사랑의 힘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때로는 70세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100세가 되어도 여전히 설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진수 씨와 영희 씨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이해이며 집착이 아닌 자유이며 비밀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을.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사랑을 고백할 것이고, 누군가는 용서를 구할 것이며,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됩니다. 진수 씨와 영희 씨의 사랑처럼, 수진의 사랑처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사랑처럼 영원히